안녕하십니까. 해주모 소장 조성윤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경매 특수물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 해주모에서 지금까지 낙찰받은 사례들을 같이 검토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지분경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분경매라고 하는 게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이를 공유라고 하고, 이 중 어떤 지분 소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입찰일 경우 지분입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분이 수인의 소유로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그 아파트라든지 집 구매하실 때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매수하신 경우 있어요. 그죠? 부부 공동. 2분의 1씩. 그러면 2분의 1씩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지분이 상속된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지분이 되는 경우고, 그 지분권자들 중에서 한 명께 이제 경매가 나오면 그게 지분 경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유의 특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한 보시면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죠? 예, 딴 사람 협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 수익, 특히 나간 보시면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임대 같은 걸 놓으시려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2분의 1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행히 핵심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지분권자들 여러 명들 중에서 그 누가 됐든 간에 한 분이 나 이거 공유물 분할하고 싶어요 하고자 한다 그러면 누구나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할 협의는요, 원칙적으로는 공유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해서 이렇게 자르자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안 된 경우에는 법원에 또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분 경매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합니다.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를 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분할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을 해요. 현물 분할이 뭐예요? 토지인 경우에는 각자 이만큼씩 잘라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는 거고,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자르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2채였는데 2채를 A, B 2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한 호실씩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분할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금으로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을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 현물로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으면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다 경매처분을 해버립니다. 경매처분을 해서, 그러면 누군가 낙찰 받게 돼서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갖고서 각 지분권자별로 그 지분 비율로 돈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현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배수 청구권 하나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분권자 중에 한 명께 경매에 나왔어요. 그렇게 경매에 나온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도 있겠죠. 이 공유자들은 경매 지분에 관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 우선 매수 청구권이 뭐냐면은, 자, 나간 곳이면은, 자, 누군가 낙찰 받겠죠. 누군가 낙찰 받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최고가 매수인이 제일 쓴 금액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줄쳐진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매수 신고 가격이죠. 이 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를 하면은 바로 이 가격으로 공유자한테 넘어갑니다. 이건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하면요, 이건 갈수록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분권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경매에 나왔을 때 공유자가 가져간다 그러면 그만큼 공유자 수가 줄어드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거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 그 현금 분할을 할 경우에는요, 전체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공유자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지분이 나왔을 때만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매각 분할을 해요. 그죠? 매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세보다는 낮게 되겠죠? 그죠? 예. 그 경매 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경매 처분에서 낙찰되는 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체 경매 처분에서 낙찰된다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을 금액, 그 금액으로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는 입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음 보시면요, 다른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예. 그분한테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 그러면 당신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가 되니까 내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은 당신이 내 건물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내놔라 하는 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과 관련된 소송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행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협의하면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재판하는 거고, 재판 가서도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경매를 명의해서 대금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항 보시면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합리적인 분할이 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지예요. 토지인데 뭐 아주 쉽게 4차선 도로변에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3명 3분의 1씩 ABC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나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3분의 1씩 나눈다 그러면은. 그럼 이건 A 거, B 거, C 거가 될 건데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이 상황에서? A가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A는 도로에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지 않습니까? A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BC는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럴 경우에 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은 자, A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긴 나누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A는 B하고 C한테 현금으로 3천만 원씩 더 줘. 이렇게 판결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천만 원씩 더 줘라. 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판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이게 A가 너무 유리하니까, 그러면 각각 3분의 1씩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A는 네가 가장 좋은 땅이니까, 넌 4분의 1만 가져. 넌 4분의 1만 갖고, 나머지 4분의 3이 남으니까, 그죠? 4분의 3이 남으니까, B하고 C는 8분의 3씩 가져.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현금으로도 가능한 거고, 토지 면적이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ABC가 동의만 해준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없는 사례, 아까 얘기 드렸죠? 전체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지분경매와 인도명령이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 아시죠? 예.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이제 인정명령 제도인데요. 아까 얘기했을 때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자가, 낙찰받은 경매물건의 점유자가 채무자 겸 공유자였다. 원래 채무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보내는 건 쉬워요. 이 사람은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내시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말고 다른 공유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2분의 1 이상의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렇게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분 경매가요. 그런데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분 경매 한 건으로 이렇게 일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거랑 같이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분 경매와 임차권인데 특히 또 이장 임차인과 관련된 거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임대차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내지는 또 공유자 간에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을 또 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수익률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또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게 이제 민법상에 이게 쉽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판례를 찾아서 저희가 내용 분석해서 소송에서 이기게끔 갑니다. 또 지분경매와 지료 임료 청구,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분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분묘기지권, 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임야를 낙찰받은 경우, 이와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케이스도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또 농지증이라고 그러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입찰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분 경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